네, 화면 보이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화요미시에 반갑습니다. 종료되고 다시 또 만나니까 더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모인 거는 제11회 마포동네 책축제 책인 메타버스에서 저희 화요미시의 그동안 8회차간의 활동들을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요미시회에서 그동안 어떤 시를 읽었는지랑 그리고 읽은 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간에서 많이 소개를 못 해드렸던 우리 참여해 주시는 선생님들의 직접 지은 시 그리고 우리 두 교수님들의 시를 함께 낭송 들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감정 공유하는 시간 가질 예정인데요. 오늘 먼저 그러면 권옥 선생님께서 네, 스타트를 끊어주실 것 같아요. 제가 시 띄워놓을 테니까요. 네, 낭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시는 내 사랑 하마입니다. 예. 내 사랑 하마. 꿈속 하마. 간밤 하마. 내 하마. 내 사랑 하마. 이제 하마. 단원 하마. 단어 하마. 시인 하마. 예쁜 하마. 아기 하마. 공주 하마. 여왕 하마. 기쁜 하마. 여름 하마. 정열 하마. 노래 하마. 화려 하마. 환희 하마. 개념 하마. 슬원 하마. 괴로운 하마. 질투 하마. 노력 하마. 미운 갈등 하마. 미운 하마. 슬픈 하마. 이별 하마. 추억 하마. 내 사랑 하마. 나 가마. 꽃 가마. 구름 가마. 타고 가마. 떠나가마. 떠난 하마. 놀던 하마. 이제나마 기억하마. 죽은 하마. 내 사랑 하마. 네, 권옥 선생님 내 사랑 하마라는 시 네, 들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뭐 그냥 말장난에 지나지 않은 시다 보니까 자꾸만 시랑송 연습으로 읽다 보니까 더 공허한 사랑 이야기인 것 같아가지고 조금 쑥스럽습니다. 시라고 말하기조차도. 여기 내용 적어주셨네요. 네, 사랑하마. 네, 처음에 또 저 봤을 때 그 화요미시에서도 낭송해 주셨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내 사랑 하마라고 했을 때 이 하마가 그 동물 하마가 딱 떠오르니까 그래서 예. 무슨 내용일까 하고 봤는데 이 하마의 다양한 의미를 앞에 이렇게 쭉 길게 써주셔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뭔가 그림이 그려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랑의 희노애락, 뭐 사랑의 감정에 대한 얘기들은 참 많이 들었어요. 책도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서 온 어떤 느낌, 결국은 다 사랑도 비극으로 끝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완성의 형태가 없는 것 같아서 더 조금 끝마무리도 죽은 하마고 떠난 하마고 그 떠난 하마를 기억하는 걸로 마무리 지었던 거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선생님께서 네, 이렇게 낭독해 주실 때 마치 방 안에 하마가 한 마리씩 생겨나는 것 같아요. 하마, 하마, 하마.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시의 정점에 이르러서 다시 가마로 치환이 되면서 지금까지 내 옆에 나타났던 하마가 한 마리씩 다시 사라지는 느낌? 그래서 맨 나중에 다시 텅 빈 방에 앉아서 그 사라진 하마를 기억하고 추억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사실은 굉장히 그 사랑의 만남과 결별, 헤어짐, 뭐 사랑과 죽음의 스토리가 있는데 그 경쾌하고 또 어떤 반복되는 리듬이 만들어내는 그런 리듬감으로 인해서 그게 그렇게 슬픔이나 절망의 정조에 빠지지 않고 예, 그 슬픔과 절망의 정조를 잘 뭐라 그럴까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그런 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너무너무 잘 어우러져서 이 낭독의 즐거움, 낭독의 묘미를 한껏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그 뭐 한창 사랑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은 진짜 뭐 어떤 정열보다도 뛰어나고 어떤 환희나 뭐 그런 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좋겠다라는 거를 늘상 머릿속으로만 풍부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시를 텍스트로만 보면 진짜 아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텍스트로만 봐도 그 일단 동음 이어의 어떤 뭐 하마, 가마, 나마 이런 거를 이 시인이 이용을 해서 시에 되게 중요한 축으로 이 시가 전개가 된다는 건 알겠지만 그 낭독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거는 또 다른 것 같고 그리고 그 되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음들이나 소리 이런 것들에 계속 반복되면서 시가 진행된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행간 사이가 보면은 굉장히 여러 번 읽으면 읽을수록 그 행간에서 서사를 각자가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서사도 이렇게 나오고 그 선생님께서는 사랑에 대한 시 또는 사랑 이야기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에 대한 이야기로도 많이 저는 여러 번 이렇게 읽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시에 대한 생각들이 이 시에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저에게 시가 여왕이었던 적이 있고 또 기쁨이었던 적이 있고 정열이고 노래였지만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다는 그 어떤 지점 그 지점에서 되게 가까워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에 대한 이야기로도 읽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선생님들은 각자 다른 어떤 테마로 이 시를 또 서사를 또 가지고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누니까 되게 시에 대해서 또 다른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까 막 하마가 한 마리 한 마리 올라왔다가 한 마리 한 마리 없어지는 것처럼 뭔가 방울방울 하마가 생겨나는 이미지도 생각이 나고요. 역시 낭송을 해주시니까 직접 이렇게 다양하게 느끼는 점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다음 시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시는 역시 권호욱 선생님 신을 믿어입니다. 신을 믿어? 응. 왜? 신은 없으니까. 없는데 왜 믿어?
없으니까 믿을만 하잖아. 없는데 신비하잖아. 신념으로 몰아붙일 수 있잖아. 시 같고 신 같고 은유 같고 상징 같고 예술 같고 어둠 같고 죽음 같고 질문 같잖아. 있으면 믿음이 안 가. 이것도 역시 많이 듣던 질문 받았었죠. 너는 왜 신을 믿느냐. 근데 여기 중간에 시 같고 신 같고 그랬는데 그 신은 신발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는 평생 신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없는 신발이 저한테는 없으니까 그 없다는 것에 신 같고도 같은 의미를 갖고 뭐 그 어떤 신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의 그리고 생각 그런 것들이 드러나 있는 시입니다. 이 신이 저는 그 신을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신발이었군요. 그건 또 처음 알았네요. 되게 음악 골라주시는 센스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이 시랑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뭔가 밝으면서도 엉뚱한 느낌도 들고요. 이렇게 이 마지막 부분, 있으면 믿음이 안 가라는 부분,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부분 제일 마음에 들거든요, 저는. 뭔가, 맞아. 있으면 믿음이 안 가, 맞아. 그래서 뭔가 머리 한 대 딱 맞은 것 같은 근데 그렇지 하는 느낌이어서 되게 경쾌하고 즐거운 시였어요. 그렇지만 생각은 또 깊이 해볼 수 있는 어떠셨어요, 선생님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언급하기 힘든 주제라고 저는 늘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신을 둘러싼 일종의 대화, 담론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하는 톤이 굉장히 심상하고 경쾌한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 깊게 막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경쾌하고 그다음에 평범한 말투를 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우리는 어떤 부재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럴수록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역설을 굉장히 이렇게 그 부드러운 또 경쾌한 어투 속에 아주 의미심장한 그 전언을 숨겨 놓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역시 이게 좀 아이러니한 이런 반어적인 이런 것이 갖고 있는 힘이 오히려 더 시적인 뭐랄까 느낌, 충격 이런 것으로 더 강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시가 그 가벼운 톤의 어떤 대화, 일상 대화 같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철학이나 아니면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화자나 시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 이런 거를 딱 몰아붙이는 신의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질문같이 오는 그런 지점들 그리고 이기성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볼 수 있고 또 질문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은유 같고 상징 같고 예술 같고 그 마찬가지로 신이라는 이름과 마찬가지로 글을 쓰는 사람들한테는 같은 어떤 개념일 것 같아요. 죽음도 그렇고 그래서 가벼운데 이렇게 한번 다시 떠올리게 되는
잘 잊히지 않는 리듬. 그래서 되게 재밌게 듣고 또 오래 생각했던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저의 한 30, 시 쓰기를 좀 생각한 게 한 30년 되니까 그 생각하면서 무겁고 심각한 것보다는 어떤 말을 가지고 노는 장난 같은 시를 쓰고 싶은 생각도 많았어요. 그리고 또 이 시를 쓸 때는 연극적인 요소, 그게 있을 수 있까 대화만으로 진행됨으로써 연극적 요소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했었고요. 아, 두 명이 나오는 연극. 음, 아, 그렇게도, 맞아. 그렇게 그림이 그려지기도 하네요. 혹시 김순호 선생님은 지금, 네, 이 시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없으니까 믿는 그런다는 거에 공감이 갔고요. 네. 아마 우리가 신이 확인이 된다면은 종교는 없지 않았겠어요? 신이 만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믿음은 없죠. 없기 때문에 더 네, 믿을 수 없기 있는. 때문에. 그리고 확인이 안 되니까 음, 이거는 어느 누구도 증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 그런 거는 공감이 가고요. 네. 굉장히 무거운 주제인데 뭐 경쾌하게 쓰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그 화면 켜신 김에 선생님의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비라는 시 먼저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비, 김순호. 드럼을 치듯 감잎을 두드려대는 빗소리. 처음엔 누군가 담을 넘어오는 듯 이따금씩 마른 흙을 튕겨대더니 두두두 물이 저 밤새 쏟아지는 비. 비는 줄지어 수직으로 뛰어내리고 사람들은 우산을 펼쳐들고 수평으로 걷는다. 빗물에 반짝이는 아스팔트. 비가 뿜어내는 안개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 거리를 덮은 우산들 사이사이로 나는 좀처럼 오지 않는 이의 모습을 폈다 접었다 한다. 굉장히 목소리가 좋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이 시는 어떻게 지으시게 되셨을까요? 말씀드릴게요. 이 시는 어제는 내가 뭐 그런 얘기는 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 집에 감나무가 있어요. 근데 감잎은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굉장히 이파리가 커요. 크고 두껍고. 그래서 빗방울이 처음에 이제 첫 시작을 하면서 막 떨어지면은 정말 드럼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오나 보다 이제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그게 차차 진행이 되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그럴 적에는 막 그게 이제 연거푸서 이제 막 조금 굵어지면은 정말 누가 담을 넘는 거 마냥 그리고 빗방울이 굵으면은 그 마당에 흙이 튕기면은 탁탁
튕겨요. 그런 거를 했는데 이제 금방 이게 뭐 쏟아지나 보다 했는데 이제 그날 밤새도록 이제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튿날까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이연에 가서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연속적으로 내리니까 그걸 보고 그냥 뭐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대로 썼어요. 그뿐입니다. 선생님 그대로 쓰셨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 시의 마지막 행이 왜 그렇게 가슴이 아프기도 하면서 뭔가 아련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 빗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그리운 사람의 모습을 그 폈다 접었다 하는 그러니까 뭔가 그렇죠. 네, 그 느낌이 어떻게 너무 아련한 느낌. 그래서 이 비 오는 날 그 시인이 가졌을 그 감성이 굉장히 마음을 이렇게 뭐라 그래 빗소리처럼 탁탁 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너무 좋아요, 선생님. 예,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두 분 선생님 앞에 제 시를 내놓는다는 건 너무 부끄럽습니다, 사실. 근데 또 이렇게 또 평해 주시니까 너무 영광이고 그래요. 그래서 좋죠. 근데 제 마음에는 항상 뭐 이런 아련한 뭐 기다림, 슬픔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있고요, 지금. 네, 그래요. 뭔가 좀 나타나겠죠, 이제. 이미 굉장히 훌륭한 시로 무슨 나타나고 말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저는 뭐라 그러나 좀 숨겨지질 않는 것 같아요. 글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안 숨겨지죠? 자꾸 들키잖아요. 네. 맞아요. 아유, 너무너무 네. 핵심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시를 쓰면서 자꾸 들킨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어떤 때는 사실 이거를 잘 보시는 분 앞에는 사실 움츠러들어요. 겁나고. 그런 게 있어요. 마지막 행 그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도 여기서 그냥 오지 않는 이, 그냥 내가 기다리는 이 또는 절대 오지 않는 리가 아니라 그 좀처럼이라는 말이 예. 굉장히 그 마음에서 그 아슬아슬함, 기다려도 될지 아닐지, 내가 기다리는 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그래서 되게 좀 뭐라 그러지? 절묘하다 그러나? 좀처럼이란 말이 참 절묘했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그 폈다 접었다 한다라는 게 이렇게 되게 생생하게 오잖아요. 빗속의 우산처럼 그 오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내가 그 접었다 폈다 이렇게 계속 마음속으로 자기 시간 속에서 한다는 게 이렇게 비의 느낌하고도 되게 많이 와닿고, 그리고 되게 서정적이면서도 이 시가 그 서정적이면서도 좀 크다 그러나? 이렇게 그 서정 어떤 그 슬픔을 느꼈어. 저는 어떤 그게 쭉 연결되는 끊일 듯 하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그래서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과찬이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저는 그게 계속 연결되는 거가 이게 울음이 멈추지 않는 그 어떤 그거로 느꼈습니다. 네, 절대 뭐 너무 과찬이세요 저한테. 감사합니다. 네, 다 이렇게 서로 칭찬하고 시에 대해서 평해주는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네. 그 다음 할까요? 네. 네. 쇼윈도와 거울, 김순호. 거리에서 쇼윈도를 스치며 언뜻 본 내 모습. 아직은 괜찮다 싶다. 백화점 화장실 거울은 젊은 여자들이 다 차지하고 붙어 있다. 그 젊음에 주눅이 들어 내 모습을 보면서도 도둑처럼 쓱 훔쳐보며 나온다.
그러다 아무도 없을 땐 나도 그녀들처럼 거울로 기어 들어갈 듯 붙어서서 훑어보는데 씨앗 주머니를 매단 듯 늘어진 눈이 그렁그렁 웃으며 답한다. 이어 이마를 슬쩍 들춰서 생선가시처럼 뻗대고 서 있는 하얀 머리카락을 검은 머릿속으로 꼭꼭 숨바꼭질시키고 콤팩트로 거뭇하게 얼룩진 잡티를 공격한다.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배춧잎을 기어간 벌레의 안간힘처럼 퍼져가는 주름들. 샤워를 하고 온몸을 거울에 비춰본다. 촉촉한 물기 때문일까? 오, 괜찮다. 나는 한 발 뒤로 물러나 도도하게 턱을 위로 치켜들고 서 있다. 감사합니다. 좀 버벅거렸네요. 네. 네, 쇼윈도와 거울이라는 시였습니다. 네, 이 시는 어떻게 해서 지으시게 되었었어요? 이것도 저는 그냥 너무 단순하죠. 그냥 이대로예요. 글대로예요. 하다가 어떤 때는 이렇게 보면은 뭐 괜찮아요. 이렇게 거울로 이렇게 쇼윈도에서 보는 모습은 좀 나르시즘이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뭐 백화점 이런 데 이제 가서 보면은 왜 젊은 아가씨들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주눅이 들죠. 그래서 피했다가 또 제가 또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뭐 같이 껴서 이거는 못합니다, 저가. 그래갖고 아무도 없을 때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저 혼자니까 막 보죠. 자신만만하게 이제 들여다 보죠. 근데 들여다 봤을 때 그 서글픔이죠. 그리고 유난스럽게 그 흰머리는 이렇게 생선 그 가시마나 이렇게 흰머리가 참 강해요. 그래갖고 이렇게 뻗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다가 쑤셔 넣죠. 그리고 이제 얼굴을 뭐 이렇게 이제 콤팩트 꺼내서 하면은 정말 조금 이렇게 손질을 하면은 그 배춧잎 보면은 그 벌레가 기어간 자리는 더 아주 선명하잖아요. 그거를 그냥 표현했죠. 그러고서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거 이제 그대로 제가 그대로 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샤워를 하면은 왜 전 물기 때문에 조금 주름도 없고 좀 탱탱해 보이죠? 그거를 아직 괜찮네. 그러고서는 나 혼자 아직 괜찮아. 그리고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해본 거예요.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솔직하고 좀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많은 시를 읽으면서 너무 많은 공감을 했기 때문에 뭘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네. 이거는 뭐 일단은 참, 누구나 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냥 누구나 네. 생각하는 거 그냥 썼죠. 그냥. 네. 네, 누구나 많이 생각을 해도 막상 이렇게 아까 선생님이 이제 시를 쓰면서 많은 부분을 들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들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다 이게 현재의 나의 모습이고 나 자신이다라는 어쩌면 너무나 당당한 이 시에서는 막 이렇게 언뜻 내 모습을 보고 뭐 이렇게 거울에 혼자 있을 때만 살짝 이렇게 비춰본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이 작품을 통해서 너무나 당당하게 나다움,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그 솔직함 용기에 너무 박수가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 보면 제가 항상 느껴요. 다른 분들은 이걸 느껴도 안 쓰고 저는 그냥 쓴 것 뿐이에요. 그 차이지. 아마 누구나가 이거 뭐 이러지 않을까요? 여자분들 이러지 않나요? 그냥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도 이런 경험이 있고 그 말씀하셨다시피 누구든지 한 번쯤은 다 이런 게 있을 텐데 근데 그거를 포착을 다 못하고 그걸 가능하면 잊고 싶은 기억으로 그냥 넘기거든요. 근데 그 순간 그러한 이제 자신의 태도나 그리고 오 괜찮다 이런 지점까지 가는 그리고 그걸 언어로 할 수 드러내는 그런 지점이 아무도 못 그러는 거는 그거는 이제 늘 선생님께서 어떤 시의 소재 이런 지점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지점도 있지만 예, 바로 그거예요, 바로. 또 존재라는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존재라는 말을 그냥 뭐 존재, 경제, 뭐 세계 이런 말이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가 읽어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마음이 끌리지 않는데 이 시에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생로병사의 어떤 지점에 그 누구도 거쳐야 하는 그 지점에 대해서 나도 그렇지라고 하면서 끌리는 게 있거든요. 그게 시가 다른 어떤 거와 다른 지점인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정말 시적인 시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시를. 그러면 뭐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자신 가져도 되죠? 그럼요. 그리고 저는 네. 그 그렁그렁 웃으며가 이 시를 그 전에 볼 때는 뭐 생선가시처럼 뻗대고 이거 너무 멋있다. 또 씨앗 주머니처럼 이렇게를 매단 듯한 늘어진 눈에 대해서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씨앗 주머니를 매단 듯 늘어진 눈은 단지 그냥 늘어진 눈이 아니라 거기에서 뭔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오 괜찮다라는 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렁그렁 웃으며 답한다라는 그게 너무 이번에 다시 선생님께서 낭독하실 때 들어보니까 뭐 가슴에 이렇게 탁 치는 느낌이 났어요. 슬프면서도 예. 당당하면서 담담하고 유머도 있고 그 점이 맷집이 되게 좋은 시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이제 막 이게 자신이 막 뭐라 그러나 응원을 해주시는 것 같고 막 의욕을 이렇게 주셔서 제가 너무 신나요, 사실. 지금 두 분 말씀 듣고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솔직히. 기분도 좋고. 그래서 내가 이대로 시 써도 되겠다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아이, 그럼요.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사실은 뭐 저는 아직도 뭐 이렇게 볼 줄 몰라요. 어떤 때는 제가 뭘 써놓고도 도대체 이게 시야 산문이야 이건 시도 아니고 넋두리 아닌가 막 이럴 때도 있어요. 아직 그거 구분도 안 가요, 사실 저는. 그래서 뭐 이런 기회가 좀 많이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고 좀 그래요. 근데 더구나 요새 코로나 때문에 더 꼼짝을 못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들 못 뵈고 그러니까 아쉽죠. 그거는. 이렇게 줌에서나마 볼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이게 너무 고맙죠. 네. 더구나 또 뭐 이게 뭐 실수라고 하셨지만은 오히려 이 실수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회가 또 한 번 있는 것 같고. 잊지 못할 네, 잊지 그래서 못할 화요일 시회가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뭐 이게 뭐 너무 행복한 시간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 더 감사드리죠. 네. 네, 저도 오늘 왼분이 네. 10손가락이 못 되거든요. 6명 분, 여기 5분 빼놓고, 4분 빼놓고 6분, 2분 더 봤어요. 아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시를 보면 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시를 보면서도 김순호 선생님은 되게 솔직하고 당당하신 분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직접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진짜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또 도서관 오실 일 있으시면 꼭 뵀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당연하죠. 아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잠시만요. 네, 저번처럼 김경훈 교수님 먼저 할까요?
잠시만요. 네, 툭이라는 시. 그건 젖은 나무문이 주저앉을 때, 그건 가슴뼈를 움츠릴 때, 그건 할 말이 없을 때 나는 소리, 툭. 슬픔이 무릎을 건드릴 때, 그래도 설 수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소리, 마음의 고무줄 사가 끊어질 때 나는 소리, 툭. 툭. 밤에 송곳니가 부러지는 소리, 그때 우리도 함께 부러지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서로 돌아서는 소리, 툭. 홀로가 아니라 스스로 내가 되는 소리, 툭. 내가 나를 뚫어지게 보라고, 진흙탕에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 젖지 않은 나무문은 내지 못할 소리, 툭. 이 시는 되게 의성어나 의태어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많이 주목을 못했었는데, 사실 저도 제가 선생님들 앞에서 제가 좀 연세가 있죠라고 말씀드리면은 이는 그렇지만,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의 의도나 뭐 논리나 이성이나 인과관계 이런 거보다 의도치 않았던 걸로 이루어지는 것들, 그런 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툭이라는 것처럼 툭 떨어지거나 툭 누가 건드리거나 툭 부러지거나 그런 일들이 더 많았었던 것 같아서 이 툭이라는 걸로 한번 써보고 싶었고, 그리고 젖지 않은 나무문,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서 나의 어떤 삶에 대해서 성공 뭐 아니면은 실패 이렇게 나누는 거, 그런 거 말고 툭이라는 자리로 사는 그런 삶도 있지 않을까라는, 스스로에게 또 용기를 주고 싶었던 소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툭이라는 작품을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결론은 나지 않는데 그런 걸로 이루어진 말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네, 툭이라는 게 이렇게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걸 이 시를 보면서 또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됐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기 이 부분, 그 마음의 고무줄 사가 끊어질 때 나는 소리 툭, 이 부분이 되게 뭔가 헤어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팽팽하게 당겨졌다가 그게 느슨해지고 점점 그게 사라져서 툭 끊어졌을 때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속 시원하다? 그러니까 약간 잡고 있었던 미련이 있었는데 사가 없어지면서 그냥 툭 끊어지면서 속 시원하다. 아쉽다기보다 속 시원한 느낌이 이 툭으로도 좀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마음이구나라는 거를 시를 보면서 또 느꼈어요. 네. 저는 이제 지난번에 읽었을 때랑 다르게 오늘 읽다 보니까 이 시에도 역시 김경우 시인 다움이 들어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냐면 어떤 집중력 같은 거, 김경우 시인이 제가 이렇게 시를 읽다 보면 그냥 편안하고 심상하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굉장히 뭔가 이렇게 응결된 부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비해서 오늘은 이연이 저한테 눈에 확 다가오는데요. 이 시가 홀로가 아니라 스스로 내가 되는 소리, 그리고 내가 나를 뚫어지게 보라고, 이 뚫어지게라는 단어가 이거는 김경우 씨다 이런 느낌이 들게, 뭔가 자기의 내면 또는 자기 자신에게 강하게 이렇게 집중해 본 그런 시간을 겪어본 사람이, 그러면서 그게 집중하는 힘이 아니라 툭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무줄이 탁 끊어지는 소리 같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탁 놓아버리면서 비워지는 소리 같은데, 그러나 이 시인의 그 내면은 굉장히 강하게 연결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서 이게 이제 김경호 시인의 시를 가끔 읽다 보면 이렇게 한 순간순간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뭔가 내면에 가득한 자기만의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시인이다라는 걸 느꼈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툭 하나의 소리가 우리 가슴에 이렇게 계속 뭔가 떨어져 내리는 그런 소리이면서 그 떨어져 내림으로 인해서 뭔가 내가 확 변화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감사합니다 하는 날이에요, 오늘. 서로 칭찬하는 날. 이게 요즘 저는 시들이 어렵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음. 대충 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세히 보고 진짜 깊이 있게 보면은 그 맛이라는 것이 우러나오죠. 왜 고음국 우리듯 뼈 고음국 우리듯 우러나오는 언어 그 정제 형상화가 진짜 대가의 솜씨들입니다. 저희 같은 아마추어들은 따라가지 못하는. 저는 이 김경호 선생님이 굉장히 강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무지고. 그 슬픔이 무릎을 건드릴 때 그래도 설 수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소리. 그런 거 보면은 무너지지 않는 그런 분 같고 굉장히 야무진 것 같고 이게 딱 아주 단호하죠.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밤에 송곳니가 부러지는 소리 그때 우리도 함께 부러지는 소리 거기에서도 이분의 그 남다른 그 어떤 강함이 느껴져요. 슬픈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강한 분이구나라는 야무지고 그런 느낌이 옵니다. 저는 뭐 이 시를 좀 여러 번 봤는데 계속 이게 와닿더라고. 그래서 좋습니다. 네, 제가 제대로 봤는지는 몰라요, 사실. 전 잘. 볼 때마다 일설에 새로워지는. 의하면 말씀. 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일설에 의하면 이 김경호 시인의 시집을 제목을 정할 때 이 슬픔이 무릎을 건드릴 때라는 제목도 그 시집 제목의 후보작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것도. 그 관절이 아프신 분들이나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제 동생이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하필이면 무릎이냐. 슬픔이 무릎을 건드릴 때 하면은 우리가 왜 뭐 어떤 충격이나 어떤 정말 뭐 불행이나 아픔 이런 걸 겪을 적에는 몸을 지탱하기가 어렵죠. 그냥 무릎이 스스로 무너지죠. 네. 그런 그러니까 많이 아프다는 그런 느낌? 그래도 설 수 있다는 걸 알았을 때 툭 그런 의지감. 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슬픔이 무릎을 건드릴 때라고 제목을 했어도 참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사실 우리가 그냥 살면서 이 무릎이 탁 꺾일 만큼 뭐 절망이랄까 이런 순간순간들이 많이 있으니까 무릎을 이렇게 툭 무릎이 꺾였으나 그러나 어쨌든 그 다음 순간 우리가 또 해야 할 거는 그 무릎을 펴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의지와 희망 같은 것도 조금 느낄 수 있는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되게 의미를 다시 되새겨볼 수 있는 시인 것 같아요. 저도 계속 보면서 그렇구나, 그런 의미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또 들어서 더 볼수록 마음에 들어지는 시인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시는 항아리.
항아리. 옥상에 빨래를 넣는다. 빨래란 게 별건가? 지나간 것들이지. 지나간 여름, 지나간 셔츠, 얼룩진 이불. 지나간 일들, 지나간 사랑, 지나간 이름. 빨랫줄에 걸린 거두지 못한 빨래들. 늦가을 밤바람에 기우뚱. 옥상 센서등 켜진다. 느닷없이 꺼졌다 켜진다. 항아리 치마 환하게 부풀어 오른다. 그 속 빨간 금붕어 2마리가 있나. 바람 물결 일으키며 헤엄이라도 치려나. 센서등 켜졌다 꺼진다. 별건가? 다시 빨래를 넣는다. 옥상 한 구석 빈 항아리. 이 시는 되게 그냥 단순한 어떤 진동이 좀 진폭이 적은 시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고, 선생님들 이렇게 보시다시피 내가 입은 옷하고 빨래 이거는 사실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지나간 것들, 과거, 기억, 추억, 뭐 이렇게 시간이라는 것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나왔는데 그것이 지나온 건가? 아직도 내가 빨래를 다시 걷어서 입으면 그것이 예전에 입던 옷하고 다를 바 없는 것처럼 과거라는 것, 기억이라는 것들도 계속 내가 걸치고 사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그리고 이 시가 되게 진폭이 작다고 이야기한 건 뭐 이렇게 기교나 아니면 수사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쓰지 않으려고 했었던 시고, 단 하나 그러면서 이렇게 소품으로 넣을 수 있었던 게 조명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는 계속 어둠 속에서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색깔이 그 빨간색 금붕어, 그러니까 요 정도의 것만 이제 두고 그냥 단순하게 어떤 기억, 추억 이런 것에 대해서 썼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 시는 빨래를 안 하는 거냐 못 하는 거냐 네, 그래서 계속 가을이 되어서 빨래를 걷지 못하고, 여름에 빨래를 가을이 돼도 거두지 못하고, 이렇게 뭐 옥상 같은 데다가 빨래가 계속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빨래를 거두지 않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그 빨래를 함으로써 뭔가 과거의 기억과 시간을 씻어내야 하는데, 그거를 씻어내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혼자 시를 집에서 읽을 때, 이 김경우 씨는 빨래를 안 하고 싶구나. 잊고 싶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네. 그 흔적들을 지우는 게 빨래니까, 그 흔적들이 아쉽고 아직 간직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게 남아 있으셨던 것도 같네요. 네. 건호 선생님은 어떻게 읽으셨을까요? 맨 마지막 옥상 한 구석에 빈 항아리. 저는 이게 제 마음의 빈 항아리인 것 같아가지고 저거하고 항아리가 비어 있으니까 뭔가 채워 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과연 거기에다가 뭐를 채워 넣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온 만큼 살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과연 채워 넣을 게 있을까 싶은 생각도 해봤고요. 항상 느끼게 되는 게, 형상화를 어떻게 저렇게 내면의 형상화를 자연스럽게들 하시는지, 두 분 선생님한테 내가 경탄을 하는 거는 그 부분이고, 지난번에 이기성 선생님이 그 황인찬 시 말씀해 주신 적 있죠? 근데
기회가 있어서 황인찬 시인 한테 물어봤어요. 그 시를 보여주면서 물어봤더니 거의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거 보고, 야, 어떻게 저렇게 시를 꿰뚫어보고 의도를 알아차릴 수 있나 하는 것도 사실은 놀라웠어. 시를 보는 눈은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선생님 시를 그냥 읽을 때 어떤 꿰뚫어 봐야 되는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읽는 순간에 그 감흥이랄까? 그때 나에게 느껴지는 어떤 것들을 즐기는 것 또는 그것을 감각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김경우 시의 시집에서 이 항아리라는 시를 저는 이제 좀 주목을 하면서 봤던 게, 이 시가 이렇게 어떤 주는 그냥 그 순간의 감각, 그 까만색 그 텅 빈 항아리에 그냥 순간 불이 반짝 센서등이 켜지면서 뭔가 과거가 한순간 현재 앞으로 확 살아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빨간 금붕어가 판타지처럼 이렇게 그 헤엄치는 그 이미지가 그냥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전에 먼저 그 이미지의 좀 매력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매력을 느끼기 위해서 시를 굉장히 여러 번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기분이 우울할 때나 내 마음이 정말 까만 항아리 같다 이런 느낌이 들 때 금붕어 헤엄치는 그 순간을 상상하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아까 권호우 선생님 읽으신 하마 이것도 굉장히 많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집에 혼자 심심할 때 있을 때 하마 생각하면서 네, 그런 리듬이 주는 즐거움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즐기는 것도 되게 시를 읽는 그 즐거움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게 있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말의 의미를 많이 쫓는데 말의 이미지라든지 그 어떤 순간에 포착되는 그런 형상화가 또 사실은 분명히 한 부분이 있겠구나. 이미지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겠구나라는 느낌이 오네요. 시의 의미도 있고 그 속에 겉에서 보여지는 형상화된 이미지도 시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네, 시 잘 읽어봤고요. 그다음에 유희성 시인님의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존에 하셨던 그 기도, 네.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기도. 새벽에 발 앞에 굴러온 기도를 주워 들었어요. 조금 전에 빙판을 뒹굴던 노파의 것이었지만 노파에게 기도를 돌려줄 생각은 없었어요. 기도는 목이 쉬었고 못생긴 새처럼 기다란 얼굴을 가지고 있었지요. 기도라는 건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얼마 전에 노파의 기도가 광인처럼 떠도는 걸 봤어요. 침을 튀기며 분노한 듯 보였지만 금세 침울해지더니 종이 상자에 기대 졸기 시작했어요. 나는 주머니에 구겨진 기도를 넣고 걸어갑니다. 아무리 걸어도 어제의 길이 아니라서 도착할 수가 없네요. 이봐요. 당신의 기도를 훔친 건 내가 아니에요. 이렇게 써놓고 오늘 밤엔 기도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이 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종교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기도를 해본 적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그냥 누군가의 간절함이 묻어있는 그런 기도, 그런 것이 문득 나에게도 어떤 간절함이 있다면 그런데 나는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의 기도에 내 마음을 이렇게 얹어서
조금 나의 이런 간절함을 표현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볼까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다른 사람의 간절함을 내가 훔쳐가지고 거기다가 내 마음을 담아볼까?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쓴 시입니다. 너무 나쁜 기도인 것 같네요. 잠깐 화면을. 네, 기도라고 하면은 뭐 보통은 이제 뭐 신께 이렇게 기도를 올리거나 하는데 저도 종교가 없어서 근데 어쨌든 저도 뭔가 바라는 것들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도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잠시나마 뭐 이렇게 저 사람 저렇게 기도하니까 나도 따라 해봐야지 뭐 이런 느낌도 있고요. 근데 이게 같이 따라서 했다. 저 사람의 간절함에 기대어 나의 바람도 거기에다 같이 담았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게 그런 마음, 저의 마음도 이 시랑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마음이. 다른 분들은 어떠셨을까요?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이 잘 드러난 게 아닌가. 사실은 너무 우리는 주일마다 가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너무 하는 기복적 기도인 것 같아가지고 진정한 기도는 남을 위한 기도이고 간절함이 배어나는 기도일 텐데 그것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또 마찬가지로 기도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저희 이렇게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기독교인의 어떤 집에 가면 있는 그 소녀상 천사들이 이렇게 손을 모으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고 그랬는데 이 시를 읽으면서 그러니까는 저는 첫 행에 있는 새벽에 그러니까는 밤도 아니고 그리고 대낮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부위도 아니고 발 앞에 굴러온 그리고 그걸 주워드는 이걸로 이제 기도라는 시가 이제 첫 행에 이루어지는 때 되게 놀라웠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저는 어떤 시어로서 생각을 할 수도 없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 어떤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간절함 그런 것들을 그 뒹굴던 어떤 노파의 것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낮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에게 의지가 되는 것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었던 것 같고 분위기가 이렇게 겨울 느낌, 겨울 새벽의 느낌이 나면서 그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자신의 간절함을 이렇게 갖게 만드는 다시 갖도록 이렇게 부추겨주는, 북돋아주는 그런 게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상상도 못할 어떤 부분으로 시를 쓰셨다는데 너무 놀라웠고 그게 이제 전개가 되면서 어떤 그 뭐라 그러죠? 감성이나 이런 거에 기대지 않고 쉽게 잘 이렇게 시를 독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기도인데도 독자에게 돌려주는 시인 것 같아서 되게 멋있게 잘 읽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어떤 기도의 의식을 참 잘 종교를 안 가지고 계신다고 그랬는데도 기도를 해야 할 때의 그 마음가짐의 의식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한 구절 한 구절이. 기도를 해야 하는 어떤 의식의 형태가 있다라고 그런다면은 이런 마음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이나
그런 것들이 맞아요. 그런 모습들이 간절함이 보였는데 그게 기도를 하는 사람의 그 마음이 아닐까 같이 느껴졌어요. 저도. 그러면 다음 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불행. 오늘은 구두를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당신에게 말을 하고 있지요. 가만히 보면 텅 빈 신발은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나보다, 집보다, 세계보다 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밤에 검은 구두를 신은 달은 멀리 가겠지만 지금은 아주 조용하군요. 조개 껍데기, 구름, 깃털, 잘린 귀, 금강석, 깨진 창문, 어쩌면 파란 사과처럼. 구두를 사고 나는 불행한가요? 당신에게 묻고 있는 중이지요. 발끝에 조금 차가운 것은 당신의 노래입니다. 이것도 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사실은 제가 이런 시를 쓰려고 이렇게 불행한 시를 쓰려고 했던 건 아니고 네,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을 하고 불행은 뭔가 기피해야 될 거 또는 뭐 가능하면 이 단어로부터 멀리 도망가고 싶은 것이 불행일 텐데 정말 그럴까? 근데 가끔 가다 그 불행하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불행을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그 불행이 과연 뭘까? 그래서 그 단어를 써보고 싶어서 이 시를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제목을 정해놓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떤 구두의 이미지가 떠오르고 그 검은 구두를 신고 멀리 멀리 떠나가는 어떤 나의 모습 그런 것을 느끼면서 근데 이제 그게 정말 불행인가? 나 자신도 알 수 없는 예,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게 정말 불행입니까? 라고 묻는 그런 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쓰고 보니까 그렇게 불행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럼 원래 시 보통 지으실 때 제목을 먼저 짓고서는 내용을 지으시나요? 아니면은 내용을 지어놓고, 이 시 제목은 이게 좋겠어. 이렇게 마지막에 정하시나요? 저는 그때그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단어 하나가 이제 우리가 꽂힌다 그러잖아요. 단어 하나에 네. 꽂혀서 거기서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의 이미지나 뭐 이런 거에서 시작이 돼서 결국은 마지막에 그 시 전체의 분위기를 조금 지배하는 그런 거를 이제 제목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거는 남들이 불행에 대해서 잘 안 쓰니까 나는 불행에 대해서 써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그 제목도 참 이렇게 시적이지 않은 네. 그런 제목을 그냥 붙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불행이라고 딱 제목을 보고 오늘은 구두를 샀습니다라고 해서 뭔가 불행이 구두를 신고 뭔가 뚜벅뚜벅 걸어가는 느낌도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구두를 신은 불행이 나에게 다가오는 건가? 뭐 이런 느낌을 느끼기도 했고요. 근데 그러면 이게 구두를 신은 사람이 누군가가 있는 어저께 이제 구두를 내가 신고 그런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가지고 이제 구두를 산 사람은 나인데 그 당신은 이제 다른 사람이 처음에는 나를 떠나가는 구두를 사서 당신에게 신기고
이제 떠나가라고 하는 느낌이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또 다른 의도로 지어주신 거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얘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사실은 저는 그냥 구두를 신고 내가 이 세상 혹은 당신으로부터 내가 떠나고 싶다. 내가 떠나는 나는 불행한가? 를 당신에게 묻는 거예요. 조금 잔인한 말일 수도 있죠. 나는 불행하다고 말하는 대신에 날 구두를 신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혹은 너의 곁을 떠나면 나는 불행할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뭐 이런 굉장히 위약적인 그런 말투이기도 한 것 같아요. 불행이라는 말을 언제 굉장히 뭐 비시적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비시적이 될까봐 못 쓰는 거죠, 아무도. 모두가 말을 하긴 하잖아. 나 오늘 불행해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 반대말로 행복하세요라는 말을 되게 많이들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누구도 어느 지점으로든 말을 못하는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오늘은 구두를 샀습니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셔서 저는 이 간극 불행이라는 말과 그다음 오늘은 구두를 샀습니다로 시작되는 이 간극에서 오는 것들이 굉장히 놀라웠고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뭐 시 해석은 아니지만 그냥 느낌으로는 여기에서 그 점점 커지는 것, 그것은 뭐 불행이 커지는 것일 수도 있고, 근데 내가 구두라는 건 신고 걸어 다니다 보면은 나의 반경이라고 그럴까요? 나의 삶 같은 것도 그렇고 점점 커지잖아요. 나의 반경이란. 그 불행이 그만큼 넓어지다가 보면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검은 구두를 신은 발, 그러니까는 죽음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우리가 그 신발을 뭐 잃어버리는 꿈을 꾸면은 예전부터 뭐 죽음이 근처에서 뭐 일어난다 뭐 이런 말도 듣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 신발이 이제 점점 커지고 이런 것이 나중에는 그 삶이 가는 곳이 그 신발이 저는 메테강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카론이 실어 나르는 그 저승의 배 같은 그런 느낌으로도 이 신발이 읽혔어요. 그래서 불행에서 어떤 죽음 그리고 여기에서 떠나가는 것. 근데 지금은 아주 조용하군요. 이 어떤 감각 이런 것들이 되게 섬세하면서 낯설고 새롭고 아무도 써보지 못한 시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 다음에 나온 어떤 파란 사과 이런 것들이 주는 이미지 있잖아요. 지금까지 검은 구두 텅 빈 그리고 나의 집보다 세계보다 커질지도 모르는 어떤 죽음의 공간일 수도 있는 그런 곳 불행일지도 모르고요. 그게 근데 거기에 이제 조개 껍데기 뭐 반짝거리는 창문 금강석은 더 빛나겠죠. 파란 사과 이게 이미지로 딱 오니까 그 불행이라는 것을 딱 형상화할 수 없는 어떤 것인데 그 앞에 나왔던 검은 신발과 이렇게 이미지가 좀 더 이렇게 대비가 되면서 이 시가 확 넓어지고 많은 감각으로 이렇게 즐거웠던 그런 시이기도 하고요. 맨 마지막 행에 발끝에 조금 차가운 것은 당신의 노래입니다. 어떤 노래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감각이 되잖아요. 저희 그 촉각으로 감각이 오면서 그것이 당신의 노래입니다. 라는 거. 그 노래라는 거를 결국에는 그것이 불행일까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가끔 시를 써놓고 나도 내가 잘 모르겠다 이럴 때가 있어요. 김경우 시인이 잘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권호욱 선생님께서 지난번에도 이제 구두를 샀다 그 단어가 2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쓸 때는 잘 의식을 못했는데 구두를 샀다 이 단어가 나오니까 이게 이제 자본주의적인 어떤 행위 물건을 사는 거
그 사실은 이제 요즘에 구두를 사는 거는 막 정말 그 실용성보다는 미학적이 이렇게 아름다우고 더 뭔가 이렇게 화려해지고 과시하고 싶고 뭔가 액세서리 같은 그런 느낌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여지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다양한 형식으로 네,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구두.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저희 총 8개의 시를 함께 읽어보고 또 감상도 나눠봤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읽으니까 조금 더 눈에 안 보이던 단어나 식구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깊게 의도하지 않았든 좀 더 깊게 읽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요미 시에서는 미처 다 못 다룬 시들이어서 더 의미가 더 깊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이니까 그동안의 그 8회차 그리고 플러스 저희 플러스 낭독회까지 진행하시면서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소감 들으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그러면 시 읽었던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 간단하게만 나눠볼까요? 이런 자리가 아니었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문화를 접하기가 진짜 힘든 환경이고 열악한 환경에서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주 귀하고 항상 고맙고 언제고 불러주십시오. 놓칠 때가 있어요. 네, 맞아요.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놓칠 때가 있는데 언제라도 문자 주시면은 네, 네. 항상 문자 홍보 드리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아쉽고요. 저는 매번 기다려졌어요. 네. 그래서 그걸 기다려지는 거를 제가 느끼면서는 내가 시를 좋아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아울러 했고요. 그리고 두 분 선생님의 그 강의는 제가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너무 기다려지는 거고 그래서 조금 좀 아쉬워요. 많이 아쉽고 다음에는 좀 더 많은 시간 좀 선생님 두 분은 좀 어려우시겠지만 좀 그렇게 찾아와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 말이 어떤 반영이 되면은 더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하고 같이 그 시를 이야기를 나누고 읽어주고 듣고 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시적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그러니까 문화라든지 예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무도 혼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시적으로 굉장히 많은 자극과 또 새로운 것들 많이 이렇게 감각적으로 많이 얻을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또 같이 시 낭독도 해보고 사실 낭독이라는 건 저는 방금 읽어드렸다시피 낭독을 진짜 못하거든요. 어쨌든 낭독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런 낭독에는 이런 맛이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의미가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지난 가을에 불행이라는 시를 썼잖아요. 사실 제가 좀 불행했었다는 느낌을 갖고 있었던 것도 같은데, 그 가을에 오랜만에 선생님들하고 같이 시를 읽었어요. 그래서 저 자신에게도 진짜 오랜만에, 그러니까 시를 통해서 숨을 쉰다 그럴까? 매일 마스크 쓰고 다니느라고 힘들고 막 스트레스도 많았는데
이렇게 줌으로라도 온라인으로라도 만나서 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저 가을에는 아주 저에게는 빨간 금붕어 2마리처럼 숨이 쉬어지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네. 또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아,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아마 내년이 되겠죠? 내년에는 저희 이렇게 좀 건강 잘 지켜가지고 대면으로 저희 도서관에서 직접 얼굴 보고 실제로 목소리도 직접 듣고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희 바람입니다. 저희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정말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선생님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그 막고노미 책축제 화요미 시회 낭독회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생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많이 선생님들. 하셨어요. 네.